학교가 끝나고 집에 온 아이에게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말을 하시나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초등 자녀와 대화를 자주 하시나요? 대화란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학년과 무관하게 대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눠야 요즘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학교 생활은 잘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와 대화를 자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확인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온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시나요? 단원평가 잘 봤니? 몇 점이야? 다 맞은 사람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물론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수학 단원평가를 봤으면 그 점수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잠시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는 아이가 집에 왔는데 바로 지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리 손발 씻고 수학 문제집 풀어. 그리고 영어 단어도 20개 외워야 한다. 엄마가 1시간 후에 확인할 거야. 아이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편안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언제나 학교 생활이 즐겁고 신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혼날 때도 있고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맛없는 날도 있고 친구와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집은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본인이 할 말을 쏟아냅니다. 특히 확인하거나 지시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는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짜증이 나며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몰라 묻지 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냐면서 화를 내십니다. 부모님께서 아이 입장을 생각하여 궁금하시더라도 잠시 참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시간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숨 돌리고 쉰 후에는 부모가 묻지 않아도 아이가 알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질문할 때 너무 막연하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땠니? 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냥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메뉴에 떡만둣국이 나왔던데 맛있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떡만둣국의 맛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맛있었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훨씬 더 맛있어. 완전 대박! 엄마 떡만둣국보다 더 맛있었어요. 아이들은 솔직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니 너무 상처받으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호응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질문을 하지 않고 공감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6교시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씻고 조금만 쉬어. 배고프면 엄마가 간식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며 먼저 다가와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술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점심 급식은 어땠니? 저녁 때 맛있는 거 해줄까? 어떤 거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조금만, 빨리, 대충 먹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해 9월 말 올린 항상 배고픈 아이들 편식 지도 방법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에게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묻지 않고 부모님이 먼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에게 묻지만 말고 엄마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너는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지민이 엄마랑 잠시 커피를 마셨는데 글쎄 카페에 너무 예쁜 오드아이 고양이가 있지 뭐니. 오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노래가 나왔어. 가만히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관심을 보이며 본인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엄마의 일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아이가 관심을 보일 만한 주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에는 한 가지씩 천천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신규교사 때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질렀습니다. 일기랑 행복한 책 읽기 쓴 거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1교시에는 수학이랑 수학 익힘책 풀어볼 예정이니 둘 다 꺼내놓고 우유 먹는 사람들은 앞에서 하나씩 가져다가 먹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라고요? 일기 제출해요? 현장 체험학습 동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유 먹어도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이를 보자마자 질문을 쏟아냅니다. 빨리 씻고 수학 숙제해. 영어 단어 시험 본 거는 어땠니? 오늘 시험지 받아왔어? 혹시 가정통신모는 있었니?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어? 그러면 아이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물어보고 아이에게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질문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들어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만 쏟아내고 반응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든 긍정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헐, 대박, 진짜? 이렇게 리액션만 잘 하셔도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질문하거나 대화할 때 심한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 언어 습관에서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부모와 아이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보통 고학년들은 부모를 밀어내고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평소 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한다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과 기분을 털어놓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 끙끙대며 고민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해 주시고 특히 하교 후 집에 돌아왔을 때의 첫 반응이 중요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학교 끝나고 온 아이에게 하는 첫 마디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 온 아이에게 지시하거나 확인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수학 단원평가 잘 봤니? 몇 점이야? 또는 빨리 씻고 영어 숙제해. 그러면 아이는 집에 와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부모님과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사라집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부모님이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해도 좋고 질문을 할 경우 아이가 관심과 흥미를 보일 만한 주제를 선택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와의 대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습관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와 어떤 주제의 대화를 주로 하는지, 그때 아이의 반응은 어떤지 잘 살펴보신 후 최대한 아이 입장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